두만강 너머에 우리의 역사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철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곳 두만강. 그리고 사라진 이름 두만강 달미. 2006년 겨울, 영하 40도 강추위 속에서 두만강 하구 우리의 옛 땅 달미로 향한다. 동토의 땅 곳곳에서 옛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Здесь раньше корейцы выпаривали соль. 두만강 달미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두만강 너머 러시아 연해주와 핫산의 옛 이름 두만강 달미. 사라진 이름 두만강 달미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숨겨진 역사가 있었다. 러시아 포시에트의 작은 해안 미네소바. 거센 파도에 무엇인가 휩쓸려 왔다. 어느 해안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물병임에 틀림없었다. 이 물병은 곧 러시아의 저명한 지질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드미트리 박사의 연구실로 전달됐다. 한국의 한 음료 회사에서 제조된 물병. 그 속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내용물이 담겨 있는 듯했다. 돌돌 말린 종이의 정체는 바로 한 장의 편지였다. 한글로 써내려간 편지는 남한에서 보내온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Значит,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риезжает сюда, и о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луба СКАТ. Такой есть СКАТ в Томске. Вот, и они здесь тренируются как подводные пловцы. Ну и вот они, проплывая из одной бухты в другую бухту, вот обнаружили вот такую вот бутылку, в которой обнаружили вот такое письмо. 이 편지가 쓰여진 건 7월 27일. 발견된 건 2주 후인 8월 11일. 어떻게 보름 만에 이곳까지 왔을까? Здесь существует течение, которое входит, веточка Курасио,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Корейский пролив и проходит вдоль Кореи, восточно-корейское течение,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Оно проходит вот здесь вдоль и не доходит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имерно, или до границы с Россией, примерно километров 150-300. 물병 편지는 해류의 흐름과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2주 만에 러시아 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병 편지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봤다. 부산 강릉 아니면 동해안 어디선가부터 흘러온 물병 편지는 북한 나선시를 지나 두만강을 타고 러시아의 포시에트 항구까지 흘러온 것이다.
이런 동해안 해류의 이용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고 한다. Они отправлялись именно с осенними ветрами. Вот примерно в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начинают дуть устойчивые северные ветра, вот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я вам покажу, да, когда дуют устойчивые северные ветра с этой стороны сюда, они поднимали паруса,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и могли пересечь Японское море и попасть в Японию. Но обратно они могли возвратиться только летом. 바레인들이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가는 출발지였던 포시에트 항구. 그것은 지금 일본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항구로 사용되고 있다. 포시에트 항구와 마주보고 있는 후르겔무 섬으로 향하는 길. 과거 후르겔무 섬은 포시에트 뱃사람들에게 있어 등대이자 대피처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이곳에 와서 정박을 했다고 한다. 현재 후르겔무 섬은 자연보호지역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천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두만강 이북지역이자 러시아 최남단에 위치한 이곳 후르겔무 섬은 우리의 역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군이 두만강을 차지하기 위해 당시 일본령이었던 조선을 향해 유일하게 포를 공격했던 장소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발해의 항로이자 과거 우리 조상들이 두만강을 타고 끊임없이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후르겔무 섬과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나뜨니코프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는 25년째 후르겔무 섬에서 살며 두만강 하구 해류 및 수중 지질을 연구하는 전문가다. В принципе, гидрология, там, течения этого района не сильно изменились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Поэтому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даже не то, что возможно, а были плавания древних народов, бахайцев, с более южных районов, корейских там, может быть, и еще дальше, до наших, точно там, до Пасьета и выше. Вообще, как пишут, что они поднимались аж до реки Раздольной, и выше уже шли как бы по рекам, а до этого поднимались по морю. И также, используя течение, уходили примерно с Пасьета на юг Японии,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там были консульства, и вот такая связь имелась. 동해안 해류를 타고 두만강 하류를 지나 후르겔무에 도착했던 과거 우리 민족의 흔적은 현재까지 이렇게 남아있었다. 발해지대 토기 파편은 당시 이곳이 발해의 항로였음을 증명한다. 그래서인지 후르겔무 바닷속에서 발해의 유물을 발견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발해의 손은 혹은 이곳에 거주하던 발해인이 남겼던 흔적일 것이다. 토기의 바닥은 깨어졌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Ой, это посуда, да? Отлично. О, молодец. Покажи ту камеру, пожалуйста, это, Александра. 이 발해 토기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900도 이상의 높은 열을 내는 가마에서 구워져 검은 빛깔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해동성국 발해의 항로로 수많은 발해인들이 드나들었을 후르겔무.
그렇다면 이곳에 더 많은 발해 유물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본격적인 발해 유물 탐사를 시작했다. 과연 이곳에서 1300여 년 전 발해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쿠르겔무 바닷속의 터줏대감은 점박이 물범이라 불리는 바다 표범. 우주선 모양의 해파리도 한몫 거둔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오늘도 잠수를 불사앉는 카마우지까지. 쿠르겔무 바닷속은 이채롭기만 하다. 쿠르겔무 바닷속 유물 탐사를 시작한 지 5분이 지났다. 그때 무엇인가 시야에 들어왔다. 러시아배에 사용됐던 철제 다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 옆엔 선원들이 사용했을 법한 커다란 철제 용기가 있었다. 바닷속엔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 위엔 언제나 한 명이 대기 중이다. 발해 시대의 유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그때 언뜻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돌을 발견했다. 쿠르겔무 바닷속의 다른 돌들과는 달리 화강암 재질에 인공의 힘이 가해진 흔적이 있는 이것은 바로 돌다치였다. 어쩌면 발해 시대 배에 사용됐을 돌다칠런지도 모른다. 쿠르겔무는 발해 시대의 대표적인 항로이자 두만강 하구의 선원들이 폭풍우를 피해 배를 정박했던 대표적인 대피소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런 것으로 짐작해 볼 때 발해의 돌다치라는 추측이 반드시 억측일 수만은 없다. 묵직한 돌다치는 수심 9m 속에 잠겨 사람의 힘으로 들어올린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닷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첫 번째 탐사는 마무리됐다. 며칠 후 극동 해양자연보호구 대형 탐사선을 찾았다. 극동 해양자연보호구는 쿠르겔무 섬의 사법권은 물론 고고학적 접근권까지 관할하고 있어 바닷속의 닻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구의 세르게이 대장이 단 인양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닻을 인양하기 위해 커다란 드럼통 2개가 동원됐다. 물에 뜨려는 힘, 즉 구력을 이용해 닻을 들어올릴 계획이다. 흔히 닷 인양 작업엔 기중기 등의 장비가 이용되는데 그럴 경우엔 닷 자체에 흠집이 생기는 건 물론 만일 발해 시대 유물이라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얻어진 결론이었다. 수심 9m에 잠든 닻을 만나러 가는 길.
드럼통 한 개의 부피는 대략 200리터. 두 개의 드럼통 속에 공기를 불어넣는다면 약 400kg으로 추정되는 돌닻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돌닷 인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바다 위 역시 긴장감과 초조함이 감돈다. 닷 인양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드럼통 속에 공기를 주입한다. 하지만 400kg의 닻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순간 거대한 닻이 수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닻이 떠올랐다. 만일 이 닻이 발해시대의 것이라면 1300여 년 만에, 그것도 그 후손인 한국인의 손에 의해 지상의 첫 공기를 쐬이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발해시대 최초의 닻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Быстр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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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ыстро! 화강암 재질의 가로 183cm, 가운데 움푹 파인 홈 30cm의 돌닷. 과연 이 돌닷이 발해의 닻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걸까? 이 논문엔 해동성국 발해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했던 당시의 이야기와 그들이 타고 왔던 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논문에 그려진 발해단 모양이 바로 호르겔무 바닷속에 있던 돌닷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했다. 현지 전문가는 인양된 발해 돌닷의 크기를 통해서 볼 때 적어도 30명 정도에 승선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대형 선박이었다는 추측을 했다. 우리는 러시아에 소장된 발해배 복원도의 단 모양과 후르겔무에서 인양한 돌닷의 모양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돌닷의 가운데 홈에 나무를 결합해 사용했던 것이다. 러시아 포시에트 항의 작은 마을. 이곳 앞바다는 다양한 해산물의 양식장이 있는 곳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 포시에트 마을 뒤편은 조개더미가 언덕을 이루었다. 해산물이 풍부한 이곳에 살던 옛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이곳에 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다양한 동물뼈들이 함께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역사의 흔적이 발견됐다. Керамика. Очень большой кусок. Нихера себе. Какой-то был кувшин. Что это, снимать? 조개무지에서 찾아낸 것은 눈에 익은 토기, 우리의 흔적이었다. 포시에트 박물관의 다양한 유물은 우리의 역사를 대변한다.
백두산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발해 시대의 잔과 장신구. (19세기) 말 비석과 생활 도구까지. 두만강 너머 러시아 남부, 특히 포시에트 지역이 우리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두만강 하구로 향했다. 두만강 하류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은 물론 외국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이다. 극동 해양보호구 세르게이 대장의 도움으로 취재 허가를 요청한 지 몇 달여 만의 일이다. Сергей, где мы находимся сейчас? Подходим к устью Тумангана. 두만강 사이에 북한이 지척이다. 몇 분을 달렸을까? 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이는 수심이 낮은 두만강 하구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다. 바다보다 수심이 낮은 두만강 하구로 가기 위해선 작은 배로 갈아타야 한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자 바다와 강이 시작되는 지점인 두만강 하구. 동시에 이곳은 우리 문화의 시작점이자 우리 문화의 교착점이었던 것이다. 드디어 두만강 하구, 그 입구에 가까워져 간다. 바다와는 달리 두만강 하구는 잔잔하고 평온하기만 하다. 우리에게 두만강 하구 탐사에 주어진 시간은 30분.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두만강을 보지 못한다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광활하게 펼쳐지는 모래밭은 마치 사막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색다른 풍요로움이 이어진다. 드디어 두만강 하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상상과는 달리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과거 우리 민족이 쉽게 두만강을 건너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만강 하구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나뜨니코프는 이곳에서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쪽에서 여유롭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이곳 두만강 하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교두부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것이다. Бедные становятся чуть-чуть богаче. 우리 민족은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만주로 그리고 일본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정착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Если помните, то впервые сюда судно русское пришло в 1854 году. Это был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который вышел из Кронштадта, окол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вокруг Азии отправился сюда и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 эти места и описал их, да, в этих местах. И когда они подошли в Пассет, они встали в бухте Рейд-Паллада на якорь, да, и здесь уже были несколько семей. Причем эти семьи жили как раз вот здесь, вот, в том месте, где была первая высадка. Вот в бухте, можем потом вам показать, где это было. 현재 러시아 땅인 두만강 이북 지역에 우리 민족이 진출했다는 증거는 러시아의 실전 탐험가 뿌르제발스키의 삶을 그린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Вот, Егоров, путь к океану. А там, за рекой Туманга, Корея.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человек тут. Русские мы. А ты кто? Я Корея. 김치봉. 이글 나비. 라가문화가 나비.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1867년 러시아인 최초로 연해주 탐사에 나섰던 뿌르제발스키의 눈에 비친 이곳은 신천지나 다름없었다. 당신들이 누구요? 이것은 1867년 이전에 두만강 이북 연해주에 러시아인보다 조선인이 먼저 정착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 사람.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인 두만강. 그래서인지 폭풍우가 심하게 불 때면 두만강의 해류를 타고 북한 배들이 후르겔무 섬으로 표류되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후르겔무의 날씨가 심상치 않던 날, 낯선 두 명의 남자가 후르겔무 섬을 찾았다. 그래. 며칠 동안의 폭풍우에 또 한 척의 북한 배가 후르겔무에 표류되어 온 것이다. 북한의 나진시에서 출발한 배는 도중에 기관이 고장나고 해류에 밀려 두만강 하류를 거쳐 후르겔무 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사흘 밤낮을 표류한 끝에 정착한 것은 발해의 옛 정박지 후르겔무. 지금은 낯선 이방인의 땅 후르겔무. 하지만 과거 우리 민족이 진출하고 정착했던 곳이기에
금세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준 러시아인들을 위한 보답도 잊지 않았다. 폭풍우가 잦아들자 배를 고치고 떠날 준비를 서두른다. 어느새 친구가 된 후르겔 무섬의 라트니코프 일행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배를 고쳐주었다. 이제 이별만이 남은 상황. 이들은 해류를 거슬러 후르겔무를 지나 후르겔무에서 두만강 하류를 지나 북한의 나진시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두만강을 건너 자유로이 이곳으로 또 올 날을 꿈꿀 것이다.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러시아 핫산. 핫산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3개국의 접경지대다. 최근 지리적인 요충지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도의 도시라 불리는 핫산. 이곳엔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기차가 일주일에 3번 운행된다. 그래서인지 북한인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핫산역을 출발한 기차는 몇 분 후면 다음 역인 두만강역에 도착한다고 한다. Поселок Хасан — это чисто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поселок. Здесь станция Хасан. В 1938 году был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с японскими милитаристами. После 1938 года прошел раздел границ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Южной Коре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Образовался поселок Хасан с границами КНДР и КНР. Основ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поселка — это работник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в свое время очень интенсивно. 핫산 박물관. 이곳엔 두만강 이북 핫산 지역이 우리의 옛 터전이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두만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 속엔 일본과 맞서 싸운 1938년 장고봉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련인의 얼굴만이 보인다. 핫산의 역사는 전쟁에서 시작됐다. 1938년 핫산 전투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소련은 우리 민족의 옛 터전 달미의 이름을 핫산으로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뒤로 두만강 달미는 그 이름과 함께 역사까지 사라져간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 와서 그 농사질 할 적에는 이 소련에서 농사생활 적에 그 달미에서 2006년 2월
두만강 이북 녹둔도의 달미 호수로 향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호수도 습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이 돼서 모두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 얼음 위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어. 이 녹둔도 지역에 대한 조사나 답사는 겨울 기간이 대단히 편리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녹둔도는 두만강의 잦은 범람으로 습지를 이루어 섬 아닌 섬으로 불려왔지만 풍요로운 자연 환경으로 농사에 손이 익은 우리 민족들이 정착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Мы контролируем здесь охоту.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хота закрыта, и мы наблюдаем, чтобы здесь не производилась охота на диких копытных животных.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утка. А здесь это какие звери есть? Здесь есть косуля, олень заходит. 동토의 땅. 과연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를 찾을 수 있을까? Раньше корейцы выпаривали соль. Оттуда, с мыса, шла дорога сюда. Отсюда вот дорога соединяла все эти мыски, и на них стояли выпаривающие какие-то чаны. От них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вот эти вот основания одни. В каком это году было, ну,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Это все по рассказам старожилов. А дорога соединяла вот эти вот чаны, 1, 2, 3, и там 4 еще. Все сходились в кучу. 이곳이 바로 조선 사람들의 소금터. 소금은 과거엔 최고의 재산으로 소금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바닷물을 모아서 가마태에서 며칠을 끓여 증발시킨 후 소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Дедушка, вот, как я дедушка не видел, но как отец рассказывает, едем отсюда вот, типа соль добывали. 달미호수의 소금 제조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행했던 소금 제조법과도 일치한다. 바닷물을 모아서 가마솥에 끓여 증발시킨 자연법. 그 전통이 두만강 넘어 달미에서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두만강 넘어 달미호수의 중심지인 녹둔도. 녹둔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규석 교수는 이곳 녹둔도에 또 다른 우리 역사의 흔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흔적하고 집터자리도 보이고 벌써 몇 개의 집터자리를 지냈는데 우리는 지금 옛날 토송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녹둔도의 겨울은 춥고도 험했다. 우라! 우라! 드디어 녹둔 토성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랐다. 북위 42.21, 동경 130.41. 우리 민족은 척박한 자연 조건을 이겨내며 새로운 달미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을 것이다.
녹든 토성은 높이 6m, 길이 4km로 넓은 규모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예상케 한다. 달미 곳곳엔 집터를 지탱하고 있던 주춧돌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동네 방앗간 역할을 했던 연자방아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연자방아는 보통 20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걸로 추산해 볼 때 당시 달미 호수를 중심으로 한 녹둔도의 인구는 상당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달미의 화려한 역사는 연자방아만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두만강과 동해안 사이에 있는 그동안 녹둔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북쪽 지점에 와 있습니다. 녹둔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로부터 특히 그 세종실록 지리지 책 속에 처음 그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상에는 상당히 큰 섬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아주 작은 섬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녹둔도는 섬이 아니고 두만강의 동쪽 현재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일부분입니다. 달미 호수를 중심으로 한 녹둔도는 과거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안겨준 약속의 땅이자 광활한 만주와 연해주로 진입하는 교두보였던 것이다. 두만강 달미 너머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 그들의 역사는 지금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역사인 것이다. Наш прадедушка перешел с Кореи из-за нехватки земли. В каком году? В 1803 году. Так. Тут надо отметить лояльность русского царя. Они не убежали беженцев, дали землю, зерно и даже взяли свои подданства. Ну, дед родился тоже в середине 80 года. 18 века, видите. Отец родился в 1891 году. Здесь я живу в России уже 5-е поколение я. Потому что я здесь живу, папа мой здесь жил, дедушка мой жил, прапрадедушка жил, прапрадедушка жил. Мы здесь живем уже лет 200-300, корейцы. Сейчас у меня уже сын растет, тоже живет в России, тоже россиянин. Это 6-е поколение.